자,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요. 청년 관련 어떤 수당. 어제 이거 발표가 됐죠? 구직 청년에게 300만 원 도약 준비금을 준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직업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뭐 다 주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맞추면 주겠다. 근데 이게 또 쌓이면 금액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당정이 내년 예산안 편성 협의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게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항상 강조하는 곳이거든요. 어제 추경호 부총리도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한다. 근데 이게 기조 전환한 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는 게 맞는가? 물론 당에서 설명은 그래요. 이거 발표도 하고 건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데 나가는 거 아껴서 좋은 데 쓰겠다, 필요한 데 쓰겠다. 이건데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윤영걸 전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갑니까? 저는 뭐 300만 원 준다는 거, 돈 나눠준다는 거야 뭐 반대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지금 오늘 금통이 열려서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예. 돈 너무 많이 풀렸는데 저렇게 자꾸 300만 원씩 주고 해야 300만 원 갖고 청년이 도약이 되겠습니까? 300만 원 갖고 그냥 용돈 쓰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미국의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이 좀 하도록 창업에 대한 문호를 규제를 확 풀어줘가지고 예.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른 점이 일본은 30년 전 기업 순위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30대 기업이. 예. 미국은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와요.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50조인데 애플은 생산 시설도 없는데 10배가 넘는 3,600조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업이잖아요. 아이디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민주당 하던 거 그대로 300만 원씩 나눠주는 거. 예, 물론 뭐 반대는 할 수 없지만 저거 갖고 어떻게 재정 감당하겠으며 청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냐. 예.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김상환 평론가, 최근에 청년층의 지지가 조금 대선 때만 못하거든요. 네. 혹시 이런 거 의식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저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선거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포퓰리즘을 선거 하는데. 당장 없는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많이 남았는데 저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조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취약계층이 무너지는 걸 막는 데 쓰는 건 맞습니다. 예. 무한기에. 왜냐하면 한번 무너지면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자체를 막는 사회 안전망을 까는 이런 작업에는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나오는 장애인 고용장려, 뭐 저소득 장애인 예. 교통비라든가 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어떤 기반이 무너지는 거를 방어,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써야 되겠지만 예. 지금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대로 구직 그 단념 한 사람들의 그 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300만 원을 준다? 뭐 의욕이 얼마나 고취될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러느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훈련과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곳을 그 지원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이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지 저거는 그냥 그 잠깐의 민심을 예. 사기 위한 방법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정책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이 되게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복지와 경제에 대한 정책, 어떤 일관된 철학이 있는 거 맞느냐? 이런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기사 보시죠. 뭐 전세 얘기가 있어요, 전세? 깡통 전세 500채를 팔아서 1,000억을 챙겨 튄 악질 집주인. 한 명입니다, 한 명. 근데 이런 일 많이 나온답니다. 국토부 윤 대통령 일벌 100개 지시 후 알아봤더니 이런 게 나타났대요.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하지는 말아야 될 게 많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당한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 국제관계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얘기 좀 해보죠.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시 주석 직접 뵙기를 기대한다. 시진핑 대통령님과 전략적 소통. 좋은 얘기잖아요. 지금 뭔가 잘해보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시진핑 정주년 기념식 불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없다. 정주년은요. 뭔가 이렇게 딱 끝나는 해.
5년 아니 뭐 10년 뭐 20년 25년 이런 거잖아요. 올해가 30년이니까 정주년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뭐가 열렸는데 올해는 참석하는 급도 낮대요. 과거에 비해서. 그 말로만 그러는 거군요. 잘해보자는 거.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건데. 그리고 좋은 얘기도 뭐 하는데 막상 전화 통화는 안 해요. 전화 통화 정도 해야 뭔가 좀 진지한 거 아닙니까? 박수환 교수님. 말로만입니까? 요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미국 중심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고, 뭐 우리도 이제 반도체 협력에 미국의 손을 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번 기회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한 요청까지는 한 거는 그렇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20년 때는 뭐 양국의 그 정상들이 뭐 거의 왔다 갔다 할 정도였고, 예. 25주년 때는 부주석급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장관급만 서로 인사치레만 했습니다. 마지 못해 온 겁니까?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정주년이니까.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한 기로에 서 있다. 경제적, 안보적, 이 예.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쪽으로 좀 편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숙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짧게 소개만 드리죠. 바이든 대통령 요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전기차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미국에 판매할 때 보조금 안 주는 법인데 본인은 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